오늘은 스위프트 기초 세 번째 순서 컬렉션 타입인 배열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을 가진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과의 수강생을 예를 들면 홍길동, 홍길순 같은 문자열이 그죠? 여러 개 있을 경우 그것을 순서대로 가지는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 구조를 보통 배열이라고 하고요. 스위프트에서는 같은 타입을 가지는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는 배열도 가능합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요, NS Array, NS Mutable Array라는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이제 배열의 타입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정을 통해서 타입을 확인합니다. 우선 아래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t array 1 equal 100, 200, 300, 400과 같이 엘리먼트를 기술해 주고요. 그럴 경우 꺽쇠 인트와 같이 정수형 배열형으로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추정을 합니다. 또는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배열형을 기술해 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배열형은 상호 할당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요, 인트형으로 배열에 있는 자료 배열 내부의 원소의 형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ABC와 같은 문자열을 기술할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배열형임을 선언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nt array 3 array 꺽쇠 int와 같이 배열형임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배열의 원소가 비어 있을 경우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와 같이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언된 비어 있는 배열에 있는 내부 값을 출력해 본 다음에 그 값을 새롭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인트형 배열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는 배열에 있는 원소가 엘리먼트가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1, 2, AB, AB, CD와 같이 정수형과 문자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array 꺽쇠 any형이라 해서 사용하고요. any형 배열은 임의의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any array 1은요, any형이고 int array 1은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제 int형으로 추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nt array 1 any array 1과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형의 값을 할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배열의 생성과 초기화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r3 numbers 해서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하는 값이 3개 있는 배열을 선언하고 싶을 경우 3 numbers 꺽쇠 더블 꺽쇠 닫고 count 콜론 3 repeated value 콜론 0.0 해서 0.0이란 값을 3번 반복한다. 이렇게 기술해 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인트와 같은 형을 배열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 초기화된 것을 서로 더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3 numbers equal 3 repeated value는 0.0 같이 할 수 있고요. repeated value를 1.0으로 하면
1.0 값이 3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요것을 뭐 30회 반복하라 그러면 30개의 값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리절트, 결과 보는 창이고요. 요 결과의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을 닫을 때는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바 for inch equal int 해서 count for repeated value 1 해서 1을 4번 반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5를 4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배열 8인치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프트의 배열은 초기화할 때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강력한 초기화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배열선언 그리고 카운트에 대해 알아보면요. 앞에 살펴보셨듯이 배열 원소가 비어있을 경우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선언이 가능하고요. 카운트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배열 원소에 있는 값이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바 스트링 어레이 제로와 같이 이렇게 스트링 hello swift라고 하는 스트링 배열을 선언할 수 있고요. 스트링 배열 비어있는 스트링 배열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스트링 어레이 제로에는 2, 즉 2개의 엘리먼트가 있고요. 스트링 어레이 1에는 스트링 어레이 1.count에는 0 해서 엘리먼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엘리먼트를 추가를 할 수 있고요. 혹은 플러스 이꼴 해서 제일 뒤에 여기와 같이 50과 같은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 이꼴 해서 hello swift 같은 스트링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is swift라는 속성을 통해서 is empty라는 속성을 통해서 배열 원소의 내부 값이 empty인지 아닌지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열 원소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int array 1 극세 0 .2 해서 0, 1, 2 같은 원소 3개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소를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insert, add index, reverse, move first, remove first, remove last, remove at index 0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첫 번째 원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에 접근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꼴 10 이와 같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원소의 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원소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인서트를 통해서 배열의 새로운 원소를 삽입, 그리고 remove first, remove last를 통해서 배열의 원소 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간의 어사인먼트도 가능한데요. int array 1은 int array 2.reverse를 통해서 int array 2에 있는 값을 거꾸로, 그죠? int array 1에 할당하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for in 문을 통해서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확인하고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요. for string str in string array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스트링에 있는 내부 스트링 배열에 있는 원소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for item in int array 1을 통해서 int array 1에 있는 3개의 값을 퀵 룩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last value, value history, 그리고 그래프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int array 1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show result를 통해서
그리고 밸류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밸류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열값과 인덱스 얻기에 대해 살펴보면 배열은 인덱스라고 해서 배열의 원소가 몇 번째에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덱스를 쌍으로 얻을 때는 키밸류 쌍으로 얻을 때는요. for 바로 인덱스 심표 value in string array 0. enumera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value 인덱스 값은 인덱스에 그 다음에 value 값은 value에 이와 같이 튜플로 값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요, 키 밸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키를 통해서 value, a place where people can play라고 하는 value를 조회하고 혹은 저장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string을 키 밸류 쌍으로 입력한 경우인데요. 네. A playground where people can play. playground 콜론 place where people can play라고 하는 키 밸류가 이렇게 쌍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glossary 콜론 vocabulary라고 하는 키에 대한 밸류 쌍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ictionary A에서 string key value 값을 살펴볼 수 있고요. dictionary B와 같이 string 배열 key value 쌍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딕셔너리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array와 마찬가지로 dictionary a.count라는 속성을 통해서 원소의 개수를 조회할 수 있고요. dictionary a 마션 이꼴 과학 영어와 같이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값을 추가할 경우 dictionary a.count를 해보면 3이라고 해서 새로운 딕셔너리에 새로운 엘리먼트가 추가되어서 엘리먼트의 개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업데이트 밸류라는 걸 통해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키를 입력하고 그 밸류 값을 스릴러 영화와 같이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에 대해서 nil 값을 할당해 줄 수도 있으며 remove value for key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광해라는 키를 주고 그 키에 해당되는 value를 딕셔너리 안에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딕셔너리에서도요, for in 반복문을 써서 키 밸류 값을 조회하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for key value in dictionary A를 통해 가지고요. dictionary A에 있는 키, 살인의 추억에 대한 키에 해당되는 미스테리 영화 밸류를 조회해 볼 수 있고 광해라는 키를 이용해서 사극 영화라는 밸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와 같이 딕셔너리의 키를 이렇게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dictionary a.values 해서 그 밸류 값을 얻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한 가지로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을 배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 a.key를 array로 캐스팅해서 바꿀 수 있고요. 딕셔너리 a.values를 역시 array로 캐스팅해서 배열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열과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스위프트에서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